네,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9월 상승분을 사실상 이제 모두 반납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시장의 변수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현 시장 상황을 좀 촘촘하게 들여다보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EAR 리서치 홍순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 불안감을 기반으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급등 후 차익 실현 욕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연초 이후에 시장이 급등락하고 그다음에 또 회복된 다음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죄송합니다.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결국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스닥 시장의 조정이 언제 마무리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지지선인 11,000포인트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건 분명한 부담이 되고 있지만 대신 반면 다른 한편으로 살펴본다면 최근 거래가 폭발하는 가운데 급격한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거래가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이 조금 흘러내린 면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 결국 이건 시장에 나오는 급등 후에 나오는 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간 조정의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물론 앞날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저희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그리고 무섭게 봐야 되는 게 하락할 때 거래 터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3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역사적인 거래 대금들이 터지는 가운데 주가가 떨어지는데 계속 거래가 터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텨내지를 못하면서 추락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패닉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신다면 최근에는 거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저 막대기들이 거래 대금인데요. 거의 별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고점에서 뭔가 거래가 크게 터지고 하락 과정에서 누군가 강하게 차익 욕구를 느끼면서 대규모 매물을 쏟아냈다기보다는 시장이 급등하는 가운데 오히려 거래량이 좀 말라가다가 최근 여러 악재들 속에서 시장이 조금 조정받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조금 이르다. 오히려 시장은 기간 조정의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승과 조정은 어찌 보면 시장의 당연한 이치이고 패턴인데 우리가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또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공포 심리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50원대 후반까지 레벨을 좀 낮추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또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율이 또 수급 그리고 수출주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약인지 독인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환율이 떨어질 때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만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원화 환율이 떨어졌다. 이거는 결국은 원화 강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에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달러의 약세에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미국의 달러 가치를 저희들 어떻게 추정하고 판단하냐 하면 6개 나라, 그러니까 유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엔 같은 다양한 주요 통화에 대한 미국의 달러 환율의 이제 평균, 그게 이제 달러 가치, 교역 가중 달러 가치라는 것인데요. 그 달러 가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뭘 뜻하냐? 결국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미국 내에 돈이 몰려들고 있던 게 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미국의 매력이 떨어진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높아질 정도로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은 안전자산 위주에서 위험자산 쪽으로도 조금씩 마음을 돌리고 있는 중이다. 둘 다 어떤 게 맞는 설명인지는 저희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게 된 게 글로벌 달러의 약세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달러가 우리 원화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해서도 다 약세다.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달러 강세인데 달러 강세가 유발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너무 빨려 나가니까 외국인의 끝없는 매도가 나왔던 게 사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출현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고 약세 전환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원화만 강세를 보이면 경쟁력이 문제가 되는데
딴 네. 나라가 전부 미국 달러에 대해서 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다. 오히려 이런 달러의 약세가 앞으로 좀 더 급격히 진행되면 확실히 부담은 되더라고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진행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저는 좀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뭐 달러 약세 기조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뭐 개선이 되거나 진행이 되면은 반도체나 자동차주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수출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 떨어질 때 수출주가 잘 된다라는 게 이제 정말 투자의 역설이죠. 네. 환율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당연히 경쟁력 떨어지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당장 2017년을 우리 반도체 역사적인 랠리를 살펴보더라도 그때 우리나라 환율 1,000원 깨질 뻔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비해서 150원 낮았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자 보면 결국 글로벌 달러가 좀 약세를 보일 때가 우리나라가 좋을 때다. 근데 좋은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 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딴 나라가 더 좋아요. 라기보다는 이런 요인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약화됐어요.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약화된데 다른 것이고 다른 나라가 좋아요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결국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과 그리고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시면 예. 파란 선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누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고 팔았던 걸 다 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흐름,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 파란 선이 쭉 내려갈 때 올라올 때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수출만큼 중요한 지표는 없다. 이걸 금방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어떠냐?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됐으니까 외국인이 좀 덜 팔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신 우리나라 수출이 안타깝게도 지난 8월 달에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강한 순매수로 돌아서서 수출주를 땡겨줄 것이다. 이제 희망은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팩트 다시 말씀드려서 뭔가 기대는 풍부한데 아직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징후는 좀 이렇게 기대는 살아있는데 증거는 없는. 지표 개선이 아직은. 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또 9월은 안 그래도 또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요인을 생각하면 9월, 10월 통계는 이제 조금 노이즈가 있겠죠. 그래서 일평균 수출 통계 이런 걸 보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플러스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할 어떤 투자자들의 신뢰를 주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성장주로 꼽히는 BBIG 업종들이 최근에 또 일제히 조정권에 들어간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도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아직은 저는 순환매 정도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거지 주도주가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네. 저는 주식시장이라는 큰 그 배를 탔을 때 순풍이 이제 역풍이 되는 시기가 곧 언제든지 오잖아요. 근데 순풍이 역풍되기 전에 뭐 바람이 좀 잔잔해진다던가 다른 어떤 징후들, 이상 징후들이 보여야 되는데 현재 제가 봐서는 아직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지표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미국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즉 BEI라는 지표인데요. 혹시 그림이 가능하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더라도 일단 말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은 나왔네요. 저 음영 부분이 불황입니다. 벌써 불황이 시작된 지 한 6개월, 7개월 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인플레 기대를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명목 채권도 거래가 되고 실질 채권도 거래가 되잖아요. 이 실질 채권이 뭐냐면 팁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 연동 국채와 명목 국채의 차이가 저 파란 선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되기 쉬운데 저게 나타내는 바가 뭐냐 하면 저 파란 선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 평균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저 얼마까지 떨어졌냐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제로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10년간은 인플레 없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표죠, 저게. 네. 그래서 저 선이 계속적으로 바닥을 향해서 내려간다. 디플레밖에 없고 이제 인플레는 없다. 이게 지난 1년간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안타깝게도 최근에 또 인플레 기대가 약화되는 걸 보면
아직 성장주, 다시 말해서 디플레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시기 자체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상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한 번 또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AR 리서치의 홍철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